나폴레옹 7권 제2장 군사관. 대개 승패의 찬스는 순간에 있다. 그러므로 서로 책략을 쓰고 무기로 대항하여 자웅을 겨룰 때에 용맹하고 날카로운 기세와 질기게 견디는 힘이 다소라도 우세한 자가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된다. 전쟁에 있어서의 성과는 모두 선견지명과 찬스를 잡고 못 잡는 것으로 승부가 좌우된다. 아무리 만전지책을 써서 승산을 꿈꾸더라도 실패했을 때에 대비해야 한다. 전쟁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은 판단이다. 즉, 적병을 판단하고 아군을 판단하는 데 있다. 전쟁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명백하고 정밀한 의사가 필요하다. 전술이란 요컨대 공방양전에 있다. 즉, 방어전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경계가 필요하고 공격에 있어서는 신속한 용병이 중요하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사기의 진작이다. 사기와 판단은 전쟁 실력의 반 이상을 담당한다. 명장의 책략은 언제나 적에게 아군의 대병력임을 알리고 아군에게는 적세의 미약함을 알리는 것을 주안으로 삼는다. 전진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은 아군의 사기를 기르고 또 적에게 대한 방략을 회책하는 비결이다. 무릇 전쟁 중 기회를 발견할 때에는 곧 그것을 잡아 선용해야 한다. 기회는 마치 여성과 같다. 오늘 그것을 잃으면 내일 또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실과 훈련이고 용기는 그 다음이다. 군대의 운명은 그 지휘자의 양부에 달려있다. 군사상의 범죄는 엄정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군기의 엄숙이란 병사의 면목을 세워 그 폐주를 누르고 그 난폭성을 막고 파렴치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병사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죽음보다도 무섭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생각한데 병사는 죽으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의 일국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면 어찌 쉽게 그 불명예를 씻을 수가 있으랴. 지와 용맹이 있는 장병은 사변이 일어나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또 보급의 결핍을 걱정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장군과 뛰어난 군사를 얻는 길은 주로 학술의 진보를 꾀하는 데 있다. 부국강병의 근본도 거기에 있다. 학술이란 실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장려해야 할 최대의 요건이다. 군제는 원래가 천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주장 장관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확고한 정신과 견인 분발의 용기, 그것이다. 병장이 지니고 있는 정신의 정확함은 마치 밝은 거울에 만상을 비춰 털끝만 치도 빠짐이 없는 것과 같다. 칠부의 승리를 거둘 승산이 없을 때에는 싸움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데 전투는 원래 예정짓기 어려워서 한번 적과 포문을 열게 되면 승패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든 중요 지점을 점령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묘한 목적으로 삼는다. 공격 전의 준비는 기민, 용맹, 판단, 이 세 가지의 지략과 과감성을 다해야 한다. 퇴근하게 될 때에는 모름지기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군사에게 침식할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또 그 위치는 가급적 적과 접근함이 없어야 한다. 생각한데 배후에 적의 습격을 받아 싸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근할 때에는 특히 지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산악전에서는 반드시 적에게 공격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야전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전투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군대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다. 만약 이것을 잘못하면 그 지휘자는 범죄자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투선은 사수하고 예비대에 연락하여 구원대를 청하는 것이 극히 기묘한 전술이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비결은 교통선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잃으면 그 지휘자는 가장 무거운 죄가를 받게 된다. 생각한데 교통선에는 병원, 상이병, 탄약, 식량 등을 두고 또 그 싸움에 있어 재편성 혹은 보충을 하고 또한 불의의 변고로 필요한 군대를 휴식시킴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감무적한 군사라 해도 때때로 격전이 끝난 뒤에는 일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전쟁의 상정이다. 그런 느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그 병사가 아직도 자기의 용감성에 대한 자신이 적은 데서 오는 것이다. 이때 그 가슴 속에 필승불패의 자신을 싹트게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실로 전술 중에서도 묘한 수단으로서 깊은 지모를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나 군비를 타국보다 뛰어나게 화려한 전술을 10년마다 새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쟁은 일시적 평화보다 월등한 것이다. 건강은 전쟁에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건강과 바꿀 수가 없다. 군대는 단 한 사람의 사령관에 의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매일 보고서를 열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각 부대의 위치를 알고 언제든지 좌우 산지에 있는 각 부대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각 부대의 위치를 알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곧 집합시킬 수 없다면 결국 군대를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다. 전쟁이 끝난 뒤 승자와 패자의 신체상의 손해 정도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어도 정신상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즉 패배한 군대의 사기가 엉망인데 비해
승리를 거둔 군대의 서기는 극히 왕성하게 된다. 군대를 도처에 배치해서 모든 지점을 방어할 수는 없다. 모든 지점을 방어하려면 그 군대를 끊임없이 행동시켜야 한다. 군대를 도처에 산재시키는 것은 훈련과 명령에 극히 유해하다. 60세 이상인 장군을 임명하지 말라. 그들은 민활하게 행동을 못한다. 따라서 활동을 요하지 않는 명예직을 주어야 한다. 보고서를 열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라. 매일 2~3시간 유의하면 자기 군대를 언제나 좋은 상태로 보존해 둘 수가 있다. 각 부대에서 내 손에 들어오는 한 달 동안의 보고서는 대략 20권의 방대한 서적이 된다. 나는 일체 모든 일을 버리고 이 많은 보고서를 정밀하게 열독하고 전달의 보고와 어느 점의 차이가 생겼는가를 밝혀둔다. 젊은 여인의 소설을 애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흥미를 가지고 나는 이들 보고서를 열독한다.